이번 시간에는 재무설계 직업 윤리의 역량을 올리는, 레벨업 시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금융윤리의 특성을 알고 FP 직업 윤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성과주의가 만연한 현실에서 FP 윤리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고, FP 재무윤리 이미지 형성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요. 끝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재무윤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학습 내용은 금융윤리의 특수성, 성과주의가 만연한 현실에서의 윤리의 중요성, 재무윤리 이미지 형성의 프로세스, 행동으로 나타나는 재무윤리의 이해,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금융윤리의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특수한 재무윤리가 있어요. 금융인들만의. 자, 윤리라는 것은 뭡니까? 식물이나 동물에는 없는 거예요. 뭐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아주 포괄적으로 종교적으로 본다면. 하지만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영역이 바로 윤리다. 인간만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상품은요, 농업이라도 어업과 같은 1차 산업이라든가 또 제조업 같은 2차 산업과 달라요. 왜냐하면 무형, 보이지 않거든요. 무형의 상품이고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금융상품을 자발적으로 가입한다고 치면은 판매자가 필요 없죠. 그냥 번호표 대기 순번으로 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우리 주민센터에서 뭐 주민들 등본 떼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비자발적인 상품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고객에게 판매를 하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 그런 3차 산업이거든요. 또 앞으로는요, 이제는 인공지능까지 들어와요. 인공지능.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해서 IoT 이런 연결을 확대하는 4차 산업까지 이제 간다는 거로 보시면 돼요. 따라서 확정 금융 상품을 제외하고요, 대부분은 가령 어떤 투자형 상품이라든가 보장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즉 미래 손익 기반에 기반한 이런 상품 권유라든가 그에 대한 업종 평가 손익 결과 이런 것들은요, 민원 발생 시차가 사실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기대를 가지고 가입했는데 일정 기간 후에 기대에 못 미쳐서 손해가 났다. 그럼 가입할 때의 그런 바로 민원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현실이 났을 때 미래 시점에 그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보장성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암보험을 나중에 암에 걸렸어요, 몇 년 후에. 근데 보험금 지급이 미뤄지거나 감액되거나 안 되는 경우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때 민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금융업은요, 휴머니즘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 휴머니즘 쪽으로 접근해야 되냐 하면은요, 고객이 갖고 있는 돈이 있어요. 투자원금이죠. 자, 보험료일 수도 있고요. 투자원금일 수도 있고 그래요. 이 자금은 미래의 삶에 대한 그런 어떤 원천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자금 관리 또는 투자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고객들이 큰 손실을 봤다고 치면 그 고객의 자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가문에까지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실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저도요, 주변에 저희 지인들 중에서도 투자에 실패를 했다 해가지고 정말 뭐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자녀들이 교육의 기회를 다 못 가지거나 뭐 아니면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더 큰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인들만큼요, 재무윤리가 특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수.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제조업체다. 그러면 제조업이라는 건 물건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제조 공정에 따라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그 이후에 그 어떤 제조 물품을 가지고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책임인 거거든요. 가령 뭐 전기톱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전기톱을 가지고 잘못해서 고객이 상실을 입었다. 그럼 그거는 제조업의 어떤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면에 금융업은요,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사항을 하고 꼭 고객이 이해했음, 알았음, 체크 사인했어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인들은요, 이 재무윤리를 특수하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결과와 과정이 있겠죠. 근데 결과에만 관심을 두면 금융기관 중심의 윤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프로세스에 관심을 두면은요, 고객 중심입니다. 이게 바로 고객.
결과만 좋다 이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을 때 고객분 중에서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더라는 거예요. 즉 A라는 금융기관에 거래했는데 그 PB가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 고객님이 맡기신 자금을 제가 잘 굴려가지고 수익률이 무려 40% 났다. 40%가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화를 냈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B 금융기관은요, 수익률이 70%. 더 나아가서요, 시장 평균 수익률이 50%인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대세 상승기였기 때문에 주가가 주식 관련 펀드 상품이었는데요. 그때는 뭐 어떤 코치를 받지 않고 그냥 펀드만 가입해놔도 50% 수익이 나는 그런 시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40% 수익이 났다고 공치사를 하는 그런 PB에게 화를 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결과만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설령 손실 났다 할게요. 만약에 마이너스 10%가 됐습니다. 1억을 얻는데 일정 기간 후에 보니까 9천만 원 돼 있더라. 어떤 투자 과정에서 어떤 그 상품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시장이 잘못돼가지고. 근데 그런 것을 고객에게 설명을 자세히 하고 과정에서 계속 고객 피드백 해주고 이러저러 해서 지금 손실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손실이 더 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번 리모델링 하실까요? 이런 과정을 같이 가져가면은요, 손실 났더라도 아, 이 PB 또는 FP님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고객이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손실 나고도 역설적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산업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요구받는 업종과 주체가 바로 금융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속에는 당연히 FP가 있는 거죠. 우리 금융업, 금융기관, 금융회사 이런 부분들은요, 시스템이고 환경이에요. 거기 일선에서 움직이는 분이 바로 FP거든요. FP님의 그런 역량, 직업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고객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소비자들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걸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과거에 정말 7, 80년대에 우리 개발도상국이 막 일어날 때 그때는요, 그냥 은행에만 넣어놔도 10% 이상의 어떤 이자를 줬습니다. 그때는 주식도 모르고 채권도 몰랐어요, 대중들이. 그럼 무조건 뭐 저축하면 돈 번다 이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소득은 3만 달러가 넘어가고 있고 금리는 초저금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이 지금 이렇게 저성장으로 진입한 국가들은요, 금리가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따라서 물가도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일부 뭐 아파트 또는 뭐 일부 지역의 부동산은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만 보편적인 실물 자산들은요, 오히려 가격이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는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죠. 우리 어떤 소비자들의 수준이. 그리고 이 교육을 받으시는 FP님들이 만약에 한 20년 되신 분이다 하면 20년 전에 정말 초심자로 업계에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봤던 교육과 활동 레벨이 지금 다르죠. 지금은요,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에 말이죠. 예전에 노트북이 희귀할 때, 그때는 다 종이로 가지고서 이렇게 영업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외부 활동하는 그런 영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험회사 중심으로 어느 순간에 노트북이 나왔어요.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엄청 영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통장을 예전에 종이로 만들어서 지급했는데 지금은 통장도 없이 그냥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해지하고 관리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즉 시대가 발전한 만큼 윤리의식도 성숙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금융업에서 윤리의식이 더욱 중요해지는 진짜 이유가 뭐냐면요,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심합니다. 즉 은행, 증권, 보험, 이금융권 또는 뭐 등등 해가지고 엄청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뭐 브로셔서부터 해서 뭐 광고, TV 광고서부터 많이 하거든요. 또 문자, SNS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긴 것이 어떤 적발이 됐다든가 어떤 언론지상에 나오게 되면은 전체가 다 부정될 수 있는 거거든요. 가령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광고 홍보하고 브로셔 만들고 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정말 부도덕하게 나왔거나 정말 사실과 다른 것을 강조했다고 치면은 나머지 전체가 부정당하는, 차라리 말을 많이 안 하면은요, 실수도 좀 덜 하거든요. 우리 대화할 때도. 말을 많이 할수록 꼬투리 잡힐 수가 있고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같은 논리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FP님들이 홍보나 이런 마케팅 활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떤 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확실하게 어떤 잘못된 게 있다 하면은 신뢰를 상실해서 결국은 재무 윤리까지도 의심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고객 중심의 재무 윤리가 중요한데